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축월의 물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의 자월은 자 속의 지장간이 임수와 계수밖에 없는 수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기로만 이루어진 그런 자수의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축 속의 지장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축의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알아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축 속에는요, 개, 신, 기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축 속에 축월은 양력 1월이고요. 그쵸? 양력 1월이고요. 네. 아주, 땅을 얻었는데 드디어. 자월까지는 땅이 없었죠? 땅을 얻었는데 그 땅속 안에 신금이라는 종자가 들어있어요. 이 종자는 이제 이 축월에서 축토에서 이 계수라는 계수는 임수에 비해서 열을 올리는 수기라고 했지요. 열을 많이 올려주는 발산하는 수기를 만나서 이 신금이 계수에 딱딱하던 그런 종자가 계수에 불어서 흐물흐물해지면서 이 안에서 이제 인월에 간목이 나오게 되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축월에는 이미 금이라는 물질도 있고요, 계수라는 정신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덩어리도 얻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월에는 기로만 존재했던 수로만 존재했던 그런 계절이었는데, 축월에는 드디어 이런 기가 이 질로 변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월은 오음 일양이라 그랬죠? 일양이 이제 계수의 힘으로 일양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축월은 이제 사음 이양의 구조로 갑니다. 축월이 실질적으로 가장 추운 날이지만은 이미 두 개의 양이 벌써 생겨난 거예요. 자연에서는 이미 양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해수가 유금이고요. 그 다음에 사화가 육양이었어요. 그러면은 해수부터는 해자축 이렇게 가면서 유금에서 양이 생겨나는 과정이 되고요. 양으로 가는 계절이 이제 생겨나고요. 이제 사화에서는 음의 작용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해월이면 아직은 한참 더 추워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양의 성분이 나오고 있고, 4월이면 5월이니까 이제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벌써 음의 기운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자연하고 실제로 자연이 돌아가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리고 축토 속에 이 계수는 자수고요, 이 기토는 축토죠. 그래서 이 자체의 지장간 속에서도 자축합이라는 육합이 형성이 되어 있지요. 자축합이라는 육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토 안에는 육합이 있으니까, 육합은 뭔가 애정적인 합이잖아요.
끈끈한 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토는 기본적으로 축토를 어느 자리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존재, 그 일지 같은 경우에면 그 배우자에 대한 끈끈한 정이 강하기 때문에 네, 다소 약간 집착 성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금은 유금이지요. 유금은 아주 완벽한 완성체의 금이에요. 그죠? 딱딱해진 완성체의 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자수지요. 그래서 이 딱딱해진 이 열매가 예, 이 따뜻한 자수에 의해서 풀어지는 현상, 딱딱함이 풀어져서 흐물흐물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자유파랍니다. 네. 아무리 딱딱하더라도 예, 따뜻한 물 속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이 유금 속에 숨어있던 종자 속에 숨어있던 DNA가 뿅 하고 이제 나타나겠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단은 네, 이렇게 지장간을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축토 속에는 일단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씨 종자, 이 씨 종자를 가을 겨울 동안 잘 보관을 해야지 다음 해에 이 씨 종자가 이제 목이 되어서 나오고 그 목이 다시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금은 아주 중요한 요소죠. 종자가 없으면 결국에 우리의 식량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토는 그 이 종자를 끝까지 품고 지켜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이 신금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굉장히 강한 집착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 종자가 사라져 버린다면 네, 이제 모든 게 없어지는 거겠죠. 네, 문익점도 그 목화씨를 잘 담아와서 그거를 잘 배양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이 좋아진 것과 같은 의미죠. 그죠? 종자는 우리 후세에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이 신금이 일단 따뜻한 개수를 만나서 그러면은 이거는 차가움의 가장 극단이고요. 서리로도 보죠. 이 개수는 자꾸 온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수기이기 때문에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만나서 이 안에서 폭발력을 지니지요. 네, 어떻게 됩니까? 프라이팬을 강하게 달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물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리면 물이 막 톡톡톡톡 튀죠? 막 폭발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폭발력, 이게 바로 탕화에도 해당이 돼요. 탕화의 기본적인 속성은
일단은 자기 비관도 강하고요. 욱 성질의 대가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비관하고 욱하다가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아니면 남을 해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탕화예요. 이 탕화에 해당되는 글자는 인, 축, 오. 네. 이 세 글자고요. 원곡의 인축오를 다 가지고 있다면 이분은 강한 성정을 폭발시키지 않도록 바람을 평소에 조금씩 계속 빼는 연습을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인, 오만 있다가 갑자기 운에서 축이 오면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욱 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져서 내가 왜 요즘 자꾸 이렇게 욱하고 화가 나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탕화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또 탕화는 그야말로 끓는 물에 화상을 입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탕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뜨거운 거에 의한 화상 자국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잇목이 2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다리에 압력밥솥에 의해서 다리에 댔는데 애가 아프다고 안 해서 놔뒀더니 나중에 엄청 부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부랴부랴 네, 이제 명절이라서 좀 며칠 있다가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다리에 아직도 크게 남아 있어요. 탕화를 그대로 쓴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일단은 또 일단은 그리고 그 자월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땅을 못 얻었는데 이 축월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도 마련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새로운 이런 땅이 생겨났기 때문에 축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새로운 땅을 얻어서 다른 땅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에서 축이 오면은 활동 무대나 공간을 좀 이동할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 축을 뭐 한두 자 가지고 있으면 그 시기에 해당될 때 네, 그 자리를 떠나서 이동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난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토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축은 사유축 금국, 사유축 금국의 고지잖아요. 그쵸? 그럼 이 안에는 금이 가득 찬 금 창고예요. 금 창고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지의 축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 경우가 많겠죠. 남들은 잘 모르지만 네, 알부자인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금, 종자를 보관해야 되는 아주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자를 지키려는 집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집착, 그 신금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신금도 어떻게 보면 금이기 때문에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강해서 한번 본인의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다시 나가지 않는 그런 특성도 예, 있답니다. 그리고
축토는 이게 조상하고도 많이 연결된 글자거든요. 그래서 조상을 좀 잘 모셔야 되는, 축토를 원국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상을 좀 잘 모셔야 되는 그런 사명감도 좀 있어요. 그래야지 본인도 더 잘 되고 조상이 좀 지켜줘서 그 은덕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신금은 원래 되게 딱딱한 물질이잖아요. 딱딱해야 되는 물질이 아까 개수, 뜨거운 열을 올리는 이 수기에 담가지면 이 딱딱함이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러면서 발화를 하겠죠. 원래는 신금의 물상은 자동차, 그죠? 철에 관련된 거니까 자동차나 그런 쇠붙이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쇠붙이에 해당되는 것들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면은 축토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신금이 개수에 의해서 상하죠. 흐물흐물해지니까 본래의 성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상한다. 예. 본래의 성질을 잊어버려서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축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참 여자치고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네, 남들도 잘한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요.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축토를 2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예,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축토가 또 이 단단해야 되는 금이 흐물흐물해져서 신금은 또 우리 치아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단단한 치아, 그쵸? 금이니까. 그래서 치아가 약해져서 임플란트를 할 가능성도 많이 높아요. 저는 축이 2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임플란트를 3개나 했어요. 네. 어금니 3개가 다 깨져서, 예, 살릴 수가 없어서, 네. 30대 초반에 임플란트를 3개를 할 정도면 축토를 그대로 썼다고 보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축토. 축토는 또, 축토는 그야말로 이제 축토는 일단은, 그리고 또 그 축토는 축대를 말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미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축만 있는데 미가 오거나 미가 있다가 축이 오면은 이럴 때는, 예, 허리 통증, 아니면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은 디스크 같은 것도 걸릴 수 있어요. 허리 부분에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주에 축 및 축이 있는데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하는 일을 못했어요. 네. 그 다음에 축토. 또 축토는 일단은 신금이라는 단단한 물질이 개수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서 상했어요. 단단해야 되는 성질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단한 것도 관절 쪽이죠. 뼈. 그럼 관절통, 그쵸? 관절통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통도 올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축토 또 2개잖아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류머티스, 관절통, 예,
류마티스라는 병도 평생 가지고 가게 됐어요. 저는 축을 그대로 다 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축은 그 신금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착성도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네, 집착성이 강해서 일지의 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배우자한테 많이 집착하고요. 그리고 배우자 부부 인연도 많이 박한 경우를 봐요. 그래서 보면 일지의 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혼과 재혼을 좀 번갈아 가면서 많이 하시는 경우를 봤고요. 저는 제가 제 사주를 알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면서 사는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축토를 쓰는 그 모습은 저희 남편이 이제 뭐 회사 회식이다 모임이다 해서 이제 늦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도 크고 저도 너무 체력도 안 좋아져서 먼저 자지만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이 새벽에 들어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들어온 걸 확인하고 잤어요. 그런 집착으로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별로 축이 좋은 글자는 아닌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는 이 축토를 녹여주는 천간에 뭐 병화나 정화도 없고요. 네, 일단은 그리고 축토가 더 지금 남편한테 집착하는 거는 이 안에 자수와 그 다음에 기토, 자축. 네, 자축합, 육합이 이 안에 저절로 돼 있죠. 개신기로 돼 있어서 개수가 자수니까 자축합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을 하려는 속성으로 인해서 남편한테 집착하고 부인한테 집착하고 그런 면들이 좀 많답니다. 그리고 이 축은 귀신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달이 축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축이 있으면은 귀신도 잘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갈 때도 축을 가지고 계시는, 원국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장례식장에 가실 때도 10번 갈 거면 보통 다른 분에게 돈만 보내고 한 3-4번 정도로만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해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귀신의 세상이었어요. 해자축까지. 이제 인이 오면서 이제 드디어 인간들의 세상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요. 인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축토를 2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 증인이고요. 축토의 물상이 그대로 다 적용된 케이스로 제가 하는 오늘의 강의는 거의 100% 리얼이라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